내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미뤄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내일 낮에 열린다고 합니다. 출석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기자들이 있다고 6시간 동안 안 나오고 있다가 그리고 어쨌든 미안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두고도 이게 또 줄다리기가 있었다고요? 네,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김호중 씨는 정오 1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범인 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소속사 대표는 11시 반, 그리고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본부장 역시 오전 11시 45분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그 구속 여부는 내일 이르면 오후에 또 늦으면 저녁쯤에 이렇게 정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오늘과 내일 공연을 강행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내일 또 공연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면 재판에 참석을 했다가 또 그 지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치장에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미뤄달라고 오늘 오전에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거든요.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사안의 이 심각성을 받아들여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공연이 있으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좀 늦춰달라고 했다는 건데 이게 영장 실질 심사가 누구 때문에 열리는 겁니까? 공연을 누가 강요를 했는 건데요? 본인이 강행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공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미뤄달라. 이게 좀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의 실질심사 기일 연기는 일반 재판 연기보다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가 물리적으로 도저히 출석할 수 없을 때나 연기가 가능합니다. 즉 입원해서 걸어 나올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개인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영장 실질심사를 연기하지는 않는데 이 사정을 김호중 씨 측 변호인이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일단 연기 신청은 해보자는 의도로 연기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인데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단은 지금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취지가 아닌지요. 자, 글쎄요. 그런데 김호중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했던 말도 논란이 됐었죠. 어쨌든 죄송하다. 하지만 이때도 이런 얘기를 할 때도 한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김호중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도 개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자, 성실히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자신이 강행하는 공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는 나중에 받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여러 번 겹치는 건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김호중 씨는 지금 최소한의 도주치상 또 위험운전치상 이런 거를 저지르고도 피의자인데 저는 공연 계속하고 싶어요 하면서 이 실제로 사고 미조치를 저질렀지만 아직 대중에 알려졌을지 않았을 때는 물론이고 알려진 뒤에도 공연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뿐만이 아니라 또 출두할 때도 저는 지하로 가고 싶어 하고 지하로 갔고 또 나올 때도 저는 기자들이 있는 이상 나가지 않고 싶습니다 하고 6시간 버티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중이 보기에는 김호중 씨는 지금 정말 잘못을 했고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인가? 지금 본인이 요구하는 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지어 구속 영장에 대한 심사도 저는 받고 싶은 날 공연 뒤에 받겠다고 말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6월 1일, 2일 김천 공연은 이제 하지 않겠다. 요번에 24일까지만 공연하면 자숙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숙이라는 단어의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스스로 조심한다. 물론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인데 제가 이제 연예 기자로서 연예인들이 그동안 썼던 자숙이라는 단어는 이게 법에 조촉은 되지 않지만 제가 스스로 반성하겠습니다. 이럴 때나 아니면 법의 처벌은 다 받았지만 그래도 대중께서 국민께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좀 더 자숙하고 있겠습니다. 이럴 때 썼거든요.
있다며 그런데 지금 법의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내일까지는 24일까지는 공연하면 그 뒤에는 자숙하겠다. 지금 대중이 보기에는 과연 이게 지금 잘못을 한 사람 본인이 방금 전에 영상에서 얘기했죠. 죄 지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연 이러한 일련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청하고 이러는 것들이 죄 지은 사람의 정말 반성 어린 태도인가 이 부분에서는 대중이 지금 믿고 계실까 의문이 듭니다. 그 연예 전문 기자시니까 혹시 뭐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제가 약속이 있어요. 이 뭐 공연 약속 이건 제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뭐 드라마 출연한 약속이 있었던 배우는 드라마 때문에 뭐 어떤 조사를 미루고 영화 개봉 앞둔 사람은 관객과의 약속이니까 영화 개봉 때문에 미루고 스포츠 출전하는 선수들은 관중들과의 약속이니까 미루고 뭐 그렇게 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이 정도 사회적 무리에?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제가 지금 약속이 있으니까 조금 밀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지금 공연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은요. 뭐 방송에 약속이 있어요가 아니라 어떤 일이 보도되자마자 바로 방송 당연히 촬영 못하고 촬영했던 것도 다 편집이 됐어요. 중단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중께서 이 사람을 보는 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제작사든 뭐 광고사든 영화사든 편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호중 씨는 어떻게 공연을 계속해 왔을까? 지금 정말 공연에 내 팬, 내가 아무리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하실 팬들만 참석하는 거라고 김호중 씨 측은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팬들만의 김호중이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의 어떤 대중 연예인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을 하고도 이렇게 해서 계속 공연 강행을 하는 게 정말 책임 있는 태도인지는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김호중 씨 홍보대 행사 입장도 전해드리죠. 홍보대 행사 측에서는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공연은 진행한다. 제작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고 어쨌든 공연에 대한 약속은 이행한다. 그게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오늘 공연은 그렇다 치고 내일 공연 이게 경찰 조사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일정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일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다소 놀라운데 영장의 실질 심사 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인영장이 발부돼서 수사기관은 당일 피의자의 신병을 내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인영장이 먼저 나오는군요. 예. 내일 정오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면 그보다 이른 11시 30분경까지는 김호중 씨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영장 실질 심사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그 이후부터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찰서 유주장에 대기해야 합니다. 통상 영장 발부 여부는 그날 밤에 결정되기 마련이고 쟁점이 단순해서 오후 서너 시경까지 그 영장 발부 여부가 미리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중간에 나가서 다른 업무를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님, 지금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 씨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의 보지 못했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 구속 여부를 다툴 정도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일정 부분 인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뭐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도 공연을 이어간다? 이런 모습을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냥 공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구속을 시청할 정도의 죄를 졌다는 사실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건데 계속해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자체에 충격을 받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호중 씨 소속사 관계자가 YTN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 김호중 씨는 이미 출연료를 반납했고 위약금도 김호중 씨 측이 내는 게 아니다. 공연제작사가 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호중 씨가 이렇게 무리한 행보를 하는 것은 거액의 위약금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했었는데 지금 김호중 소속사 측에서 위약금 부담이 없는데도 지금 무대에 선다고 이야기를 한 셈이 된 거예요.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인데 김호중 씨 측이 지금 연합뉴스 TV에 김호중 씨가 책임을 지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책임인가? 혹시 자기로 인해서
공연 제작사가 위약금을 물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호중 씨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좀 대중의 따가운 시선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를 낸 다음에 나 대신 누군가 수습을 해주길 바랬었잖아요. 그래서 옷도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무슨 뭐 블랙박스는 누군가 입안에 들어갔다고 하고 그걸 누가 주도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구, 뭐 사실상의 부탁이라기보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너무 겁이 나서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찰은요,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소속사의 막내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습을 종용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중 씨가 자신을 대리해서 사고를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고 또 소속사 관계자 역시도 사고 처리를 위해서 이 막내급 직원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막내급 직원은 이 김호중 씨의 그 매니저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 같은 요구를 받자 너무 겁이 난다 이런 이유로 끝내 거절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좀 정말 다른 사건과 다른 특이한 점 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어디 갔어요? 제가 먹었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애초에 소속사 관계자는 메모리 카드가 원래 없었다고 하다가 본부장이 스스로 판단해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부장은 경찰 조사 시 자신이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는데 통상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경찰도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찰은 김호중 씨 본인이 이 메모리 카드를 직접 제거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품고 있습니다. 한편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휴대전화, 블루투스 페어링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예, 그게 무슨 차이예요? 이게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지긴 합니다만, 자, 음주운전을 해서 음주 상태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어차피 똑같이 술 마신 거 마찬가지지만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내가 술 마셔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술은 마시긴 마셨지만 사고가 난 직접적인 원인은 블루투스 페어링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마셔서 사고 난 겁니다. 술은 마셨지만 다른 블루투스 페어링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냉정하게 분석하면 음주 사실은 있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아하. 즉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데 음주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 죄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수치도 음주 측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이와 같이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아, 참, 이런 건 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어요. 괜히 앞으로 음주운전 하다가 당신 음주운전해서 사고 났잖아. 아니에요. 제가 술은 마셨지만 사고가 날 때 제가 잠깐 딴짓했는데 그 딴짓 때문에 사고가 났지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니까 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주장하는 겁니까? 자, 팬들의 실망이 좀 커져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제부터는 좀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다닐 때 김호중 씨한테 뭐 폭력 행위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김호중 씨가 고교 시절에 경북예고를 다니다 김천예고로 전학한 일이 있습니다. 요 이유에 대한 어떤 폭로, 뭐 제보,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요. 한 유튜버가 피해를 주장하는 2명을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교문에서 이제 하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야 부르길래 고개를 돌아보니까 김호중 씨길래 이제 선배였다고 합니다. 1년 선배.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왜 인사 안 해? 그러길래 인사했는데요. 그랬더니 인사를 했다고 말하자면 말대꾸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30분 이상 뭐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맞은 사람이 많았다. 또 담배 심부름도 당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 또 이런 피해 사실을 그 분께서는 이제 호소를 했고요. 더불어서 2013년에 영화 파바로티가 개봉을 했었는데 그 영화 속 이재훈 씨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상파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본인이 얘기했던 감동적인 할머니와의 일화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일방적인 개인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김어중 씨의 반론은 아직 없다는 거. 김어중 씨의 반론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